저 바스켓볼 가지고 아주 안전한 학생이 있나? 저기 있고, 좋아요. 문제를 풀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 차원에서. 173페이지 한번 볼까?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12번 문제 있죠? 다음 글의 진술 방식과 같은 건 뭐냐? 보통 우리가 진술 방식은 몇 가지 떠올릴 수 있다고 했지?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그렇다면 설명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통해 주장하는 거니까 주장, 설득하는 글이다. 세 번째, 서사, 묘사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 노승은 미소 띤 얼굴로 경암과 나를 맞아 주었다. 나는 말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노승 앞에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합장을 올렸다. 어저께 진기수 씨 앞에서 연거푸 머리를 수그리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한 번만 머리를 수그려 절을 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결국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제 아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뭐가 나와? 인물이 나오죠. 노승이 나오고 내가 나오죠. 인물이 나오고 인물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글을 쓰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서사라고 했지. 서사. 그래서 서사는 대체로 이야기와 통한다. 뭐가 통한다? 서사는 뭐가 통한다고요? 이야기와 통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사와 관련된 걸 찾아내는 얘기죠. 38 접경의 이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에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만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순차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마치 딱 같은 시간대에 그 상황을 마치 그림처럼, 영상처럼 나에게 포착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런 것을 묘사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묘사. 묘사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구체적이고 좀 더 실감나게 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처럼, 즉 한 장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한 폭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 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묘사라고 그래. 근데 두 번째 보면 두세 시간이나 눈을 붙였을까? 신북청역에서 잠을 깼다. 차가 1시간 반이나 연차. 함흥에서 내리니 9시가 다 되었다. 바삐 차표를 사가지고 부전행 차를 탔다. 자, 어때요? 말하는 사람이 나오고 인물이겠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대로 쭉 순차적으로 그려 나오고 있지. 이걸 우리는 서사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발전되어가는 사회 속에 살면서 그러한 묵은 전통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현대 문명 생활을 버리고 산이나 동굴 속으로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있지? 마찬가지의 동그라미. 우리가 아까 이런 마찬가지다 이런 말 많이 쓰면 뭐에 비슷하다고 했지? 그렇지. 유추. 좋아요. 마찬가지다. 알겠죠? 이처럼,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 설명의 방식은 아니, 설명의 방식이지만 유추의 방식을 통한 설명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마취제가 쓰이게 된 덕으로 외과 수술의 방법 크게 변했다. 이제는 환자가 수술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외과 의사도 복잡한 일을 끝낼 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마취제 쓰이게 된 덕으로 외과 수술의 방법 크게 뭐했다? 변했다. 자, 변했다. 그럼 어떻게 변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좀 더 논증에 가깝다. 뭐에 가깝다? 논증. 그래서 근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논증.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좀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마취제도 없다면, 마취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마취제 없이 한번 수술한 적도 있었는데, 마취제가 갖지 않는다면, 또 마취제 했다 할지라도, 전체를 갖다 마취하지 않고 부분만 마취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감각은 없지만 다 소리도 들리죠. 청각은 살아있어서 막. 그렇죠. 뭘 잘라내는 거, 칼로 가르는 거. 무섭죠, 사실은. 근데 그런 소리 들리니까, 좀 공포스럽긴 하더라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잖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보여줄 때 있다면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난 특히 내시경 있잖아, 내시경. 내시경 할 때는 그냥 수면 내시경으로 해요. 막 그때 한 번 내가 그냥 일반 내시경을 했더니 그 보여주는데 막 끄끄 되면서 아주 고통스러웠던 적이 기억이 있어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 그냥 수면 내시경. 근데 나중에 깨어나면 이거 보통 이미 끝났어. 느낌도 하나도 없어. 이제 약 들어갑니다. 이 말만 들었거든? 약 들어갑니다. 했는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냥 벌써 죽는다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 마취할 때 금방 효과가 발생하는 사람은 평소 때 알코올 농도가 적대. 근데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냥 마취만 그냥 죽는 거야. 뻗어버리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깨어나면 벌써 한 30분 내지 1시간이 흘렀더라고. 깨어났을 때. 일은 다 끝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12번 해결했죠?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되길 것 같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면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177페이지. 177페이지 20번 문제. 아까 우리가 단락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통일성이다, 완결성이다, 일관성이다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뭐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글에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 들어간 것.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노장은 인위적인 것을 규탄한다. 이 노장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규탄한 게 뭐예요? 자연적인 것을 선호했던 대표적인 자연 사상가죠. 그러죠? 노장은 인위적인 것을 규탄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도구로 삼는 태도, 자연과 지적 관계를 세우는 태도를 규탄한다는 의미가 된다 있죠. 아주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래 그래요. 그렇죠? 결국 노장은 뭐 한다? 노장은 인공적인 것을 규탄하는 거죠. 우리는 이른바 기술과학과 문학과 주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바쁜 도시의 일상생활에서도 욕망을 충족할 도구를 찾아야 한다. 이건 뭐예요? 결국 노장의 자연사상, 노장에 있어서 인식을 배격한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통일성에 유배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빼야 된다. 다음 몇 번? 2번. 너무 쉽게 나왔던 유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유튜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178페이지 23번 문제. 아까 우리가 문단 나누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 없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문단 나누기. 자, 다음 글을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어느 지점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돼 있죠? 요겁니다. 한번 볼까? 자,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한 칸을 들여 쓰거나 가나다라 또는 1, 2, 3, 4 숫자가 붙여 있어 안 붙여 있어? 안 붙어 있죠? 이런 것들 무슨 문단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무슨 문단? 문단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형식 문단, 의미 문단. 의미 문단 다른 말로 내용 문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뭐야? 내용 문단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들여 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 임으로 뭐라 해야 돼? 어디서 의미가 새롭게 시작되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보통 문단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생활을 해왔다. 우리는 농경생활을 해왔죠. 농경문화, 농경사회, 전통적으로. 지금은 정보사회에 입각해서 그렇게 농사가, 사실 우리 식량의 어떤 자급자족도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되죠. 요즘에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가 돼? 무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쌀이랄지 이게 주식인데, 우리가 주식뿐만 아니라 이 곡식, 특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결국 밀 같은 것도, 차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20%? 자금률이 20% 정도뿐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해서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 민족, 자기들의 나라부터, 먼저 국민부터 먹여다고 그런 수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굶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빨리 이런 식량의 자급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 갖겠죠. 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경생활을 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는 경작을 위한 중요한 필수품이지 식용 동물로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단백질 섭취 수단으로 독리다는 개가 선택, 개 동원하니. 참, 개 복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는 좀 많으면 개를 먹었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사실 중국 같은 데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오히려. 그래서 개가 들개들이 상당히 많대. 그리고 집을 떠난 떠돌이 개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개를 식용화해서 많이 먹을 때는 막 거기에서 이렇게 개를 도축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밀수입하기도 하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다음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우리들의 주된 단백질 섭취 결국 소는 뭐였다? 개였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단백질 섭취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근데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있죠?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농경사회도 농경사회가 아니다? 농경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소가 단백질의 섭취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렇죠? 지금 이해가고 있나요? 그들은 오랜 기간 수렵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 소처럼 중요한 동물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개가 대접받고 소가 대접받지 못하는 단백질의 섭취 그런 소로서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데 혐오감을 느끼는 민족들은 서유럽의 나라다. 있지? 자, 섭취했다. 니은 앞까지는 뭐에 닿지? 단백질 섭취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통해서, 그다음에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에서는 뭘 통해서? 소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됐지. 자, 그런데 갑자기 화제가 전환돼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데 혐오감을 느낀다. 각각 단백질 섭취 대상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야? 새로운 내용을 갖다가 전환되고 있지. 그러므로 화제 전환에 따른 단락을 구분해야 되겠다. 다음 몇 번? 2번이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백질의 대상과 그다음에 단백질 대상에 대한 감정이죠. 그런 점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한때 2002년 월드컵 때인가요? 그때 있었죠. 그때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비난을 갖다가 쏟아부었죠. 개를 먹는다고. 심지어 개를 먹는다고. 엄청나게 우리를 갖다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나 또 프랑스에서는 보면 고급 요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고급 요리 가운데 해당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제비칩으로 만든 음식도 있더라고요. 제비칩으로. 그런 음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충격적인 것은 원숭이 골. 원숭이 머리 이렇게 놓고 거기다 스톤 같은 걸 꽂아놔갖고 원숭이 골을 먹는 게 또 하나의 아주 귀한 음식 가운데 하나라네. 자,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만이냐 야만이 아니네요? 야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먹어도 형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 먹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핵을 놓고 그 위에다가 말이죠. 그럼 스톤 꽂아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 그래서 이 뭐야? 누가 틀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오류는 뭐예요? 우리를 틀렸다고 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어떻게 세상 어떻게 원숭이 골을 빼먹을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될 소리죠. 그렇게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문화는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어쨌든 2002년 때 상당히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 그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다음 문제, 순수를 정하는 문제는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185페이지 가봐. 185페이지. 185페이지 폈습니까? 거기 보면 오류 나와. 35번 문제. 우리가 오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범한 것과 같은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현대는 경쟁사회다. 이 시대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이 나를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쓰러뜨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렇죠? 내가 널 쓰러뜨려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합격자는 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뭐야? 서로 간에 경쟁자로 산다면 사실 노트 빌려주는 것조차도 신경 써야 안 써요? 쓸 수밖에 없겠죠. 그잖아요. 그죠?
또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 누군가가 그냥 뭐 엎드려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뭡니까? 잠을 자고 있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쓴다면 깨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너 그래. 수업 시간에 자라. 너 그래. 수업 시간에 결석해라.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은 공간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같은 도번이라고 하는 명정에서 결국 그런 경쟁 관계에 있지만 지금의 이 순간에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깨우기도 하고 음료수 사기도 해주고 아파서 뭔가 누워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왜 결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현대사회가 경쟁사회라고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양분적 사고. 무슨 사고? 양분적 사고. 이런 양분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되는 결과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중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흑백사고의 오류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요? 흑백사고. 흑백사고의 오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거기서 보면 귀신이 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없다고 증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기 있죠? 뭐요? 이거는 무지의 고소죠. 귀신이 있다. 왜? 귀신이 없다고 증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이 없다는 사람은 또 이 사람이 물음을 할 수 있겠죠. 귀신이 없다? 그렇다면 없다는 증거를 대라. 알겠어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다 주장은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 귀신이 없다 주장을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지의 호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겠지요? 잘하다. 우리 가끔 교통사고 났을 때 야, 당신 말이야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말할 때 저 주장은 있어.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 뭐야? 내가 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근거를 대시오.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하는 세상이 될 때 우리는 무지의 호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만 떠들어라. 들어가서 공부해라. 뭐죠 이거는? 그만 떠들어. 공부해. 그 남매가 싸우고 있어. 막 채널 때문에 싸우고 있어. 그러면 채널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어느 채널을 먼저 봐야 되는지 뭔가 선호를 결정해 준다든가 조정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 공부를 해!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논점 일탈. 시작.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한다. 일찍 자거라.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애가 아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일찍 자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북한과 비슷한 거야. 우리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부족해. 전기불도 잘 들어오지 않았던, 전기불도 뭡니까? 약했던 그런 시절이야. 그런 시절에 저녁 늦게까지 있다면 불을 켜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찍 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 많이 자야 어린이들은 쑥쑥 자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에너지 부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른들이야 뭐 일찍 잘 수 있겠지만 나이든 분들이야 일찍 잘 수 있겠지만 젊은 애들은 가장 활동적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뭐 해야 되지? 숙제도 해야 되고 내일을 준비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저녁에 보낼 시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럼 뭘 켜놔야 돼? 불을 켜놔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전기세가 있잖아요. 전기세. 돈뿐만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그렇다면 에너지의 부족이란 새날에는 뭐다? 일찍 자다는 어떤 캠페인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게 전부의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일찍 자거라. 늦게 자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다. 이 말 들은 나는 늦게 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착한 어린이가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천봉쇄. 시작.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원천봉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했다 봐요. 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원천봉쇄하는 거. 너 내가 부탁했을 때 내 청 안 들어주면 넌 내 친구도 아니야. 있잖아요? 원천봉쇄하는 거다.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난 미워. 이거요. 중간에 있죠? 뭐 좋아하지 않다 해도 그냥 뭐 중간에 감정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없는 양분적 사고를 갖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흑백 사고. 다음 몇 번? 4번.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들이 많는데 일일이 다 풀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쭉 문제 나와 있잖아, 그렇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2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글이 뭐라고요? 기미 독립선언서 209페이지. 209페이지에 기미독립선언서 가운데 독해, 사실 한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미 독립선언서 하나 공부해도 된다고 했죠? 네, 말한 적이 있죠? 기죠? 기미 독립선언서 하나 정도만 하더라도 한자에 대한 이해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하다는 거고 몇 가지 기미 독립선언서 관련해서 한번 독해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기초자는 최남선입니다. 최남선이가 기초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정리한 사람이 이희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것을 갖다 한 사람이 있어요. 낭독한 사람이 있죠. 낭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용운입니다. 한용운. 알겠지? 당시 승려였던. 어떻게 보면 낭독하는 사람이 제일 유명할 수 있잖아. 그지? 일제강점기에 이걸 낭독하려면 위험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낭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당시 아마 승려로서 한용운이가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이 기미독립선언서 국한문 혼용체죠. 실제 원문에는 도금이 달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5등 다음에 가로 열고 5등 있지. 실제 원문에는 그 말이 없어요. 시험 나올 때 그냥 도금 달아놓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나 우리 특별한 조사나 어미 일반적인 내용 빼놓고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국한문 혼용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것이 결국 몇 년도면 보더라도 20년대, 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한문 혼용체를 많이 썼거든요.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일기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거 빼놓고는 다 한자로 쓰여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한문 혼용체다. 자, 우리가 독해원에 대해서 독해 연습적 차원에서 한번 주제를 끌어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통해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통해서. 자, 몇 개의 질문만 하도록 할게요.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돼 있죠. 자, 이것도 선언,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이제 선언하노라 밑줄 자. 그러니까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본다고 했죠. 그렇죠? 서술어 중심으로. 그래서 5등은 서술어 중심으로 할 때 5등은 우리 민족은 그런 뜻입니다. 5등은 나우자에다가 무리등자라는 전미사, 등자라는 전미사 붙어서 복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우리 민족은 선언하노라 라고 할 수 있죠? 선언하노라. 일단 서술을 뺀 나머지 서술에 의해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필수 부사를 할지 목적어에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주어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논설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라는 사람의 주장이니까 나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많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글을 독해할 때, 특히 논설문 같은 데에서 독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서술을 뺀 나머지 성분 가운데 목적어와 부사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목적어나 부사.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객체어라고 하지. 네, 그래서 문장을 독해할 때, 특히 논설문에서 독해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서술을 갖다가, 서술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 중심이고, 거기다 목적어나 부사를 고려해서 읽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목적어나 부사를 통해서 뭘 끄집어낸다? 주제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뭐냐? 자, 5등은 뭘 써야지? 선언했죠. 나는 우리 민족은 선언했죠. 무엇을 선언했을까요? 무엇을? 그게 뭐라고요? 목적어죠. 그렇죠? 첫 번째 다 같이 조선의 독립국임. 조선의 독립국임. 자, 조선의 독립국인가? 무엇을 갖다 또 했죠? 조선인의 자주민임. 이것을 갖다 뭐였다?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선인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이 선언의 내용이 되는 거죠. 선언의 내용이 되는 거죠. 내용. 그럼 이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선언의 내용이 돼. 뭐의 내용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김의 독립선언자잖아. 김독립선언서. 김의 독립선언서란 말은 김의년의 독립을 선언한 글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 그럼 뭘 선언했냐? 선언의 대상이 뭐예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글에 있어서 주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 독립의 내용이죠. 알겠지? 조선 독립선언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독립선언의 내용. 시작. 독립선언의 내용과 여기까지 독립선언의 내용이야. 독립선언의 내용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밑에 보면 차로서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앞에 받았지? 선언함으로써 세계 만방의 고아야. 이때 고자는 알려야 알려서 고아야 알려서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만대의 민족적인 정권을 영육케 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있지?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네요. 우리는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는 것. 또 하나,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의 정권을 영육하는 것.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독립 선언함으로써 갖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것을 하려고 뭘 했다? 독립 선언을 했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내가 독립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선언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렇게 선언의 내용을 이걸로 삼은 이유는 취지는 뭐냐? 이거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내용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독립 선언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정리됐나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끌어내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야?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지? 첫 번째 단락은 어디서 어디까지? 5등은 선언한다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차로서부터 시작해서 영육해 한다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단락의 관계를 쫙 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의 주지 단락은 뭐예요? 중심 단락은 첫 번째겠죠. 앞에 주지 단락, 독립선언의 내용이 중심 단락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취지를 밝히고 있는 거야. 내용을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갖는 취지가 뭐냐 이거지. 그것은 첫 번째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한 것이고 두 번째 민족자주의 정권을 영육한다는 데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내용이, 독립선언의 내용이 주지가 되는 것이고 취지가 뭐가 되는 거야? 부연 설명한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락은 뭐과 뭐의 관계로 되어 있다? 주지와 부연 관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주제는 뭐다? 시작! 독립선언의 내용과 취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 그 한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 똑같이 고하야 나왔는데, 고하 봐봐. 밑줄 해봐. 고하야. 그 밑에도 고하야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한자가 똑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거야. 그 고하야에 밑줄 치는 그 뜻을 묻는 문제라 또는 거기에 들어갈 한자어로서 알맞게 짝 지어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거죠. 고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자는 여기에 뭐가 있어?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요. 들어오지. 이때 고자는 알고자입니다. 무슨 고? 알고. 그래서 이것은 소우자에다가 입구자가 만나서 된 것이 알고자야. 자, 우리나라 무슨 사회였다 나왔지? 농경사회였지.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동물이 뭐라고 했어 아까? 소라고 했지. 소는 비싸 싸? 비싸지. 무엇보다 비싸? 돼지보다 비싸지. 집집마다 돼지는 키울 수 있었어. 그렇지? 근데 소는 집집마다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지만 소를 키우는 집은 몇 안 됐어요. 그만큼 소는 귀했다 안 귀했다? 귀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화를 해서 보면 내가 소를 사왔어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이고 누구 집에 말이야? 에? 누구 집에 돼지를 키운대. 이거는 소문날 일이 아니야. 누구나 다 돼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 집에 이번에 소 샀대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소는 알려야 돼. 알겠습니까? 소는 알려야 돼. 그래서 나온 한자가 이게 알고자가 된 거야. 소는 사오면 알려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알고. 시작. 그러니까 이건 알고자야. 알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말씀 원자에다. 말씀 원자에다가 알릴 고자가 만난 거지. 말씀으로서 알리는 거지. 말씀으로 알려서 그 목적이 있어. 뭐냐?
깨닫게 하는 것, 깨우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깨우칠 것. 시작. 그래서 이것은 알 고자고 이건 무슨 고자다? 깨우칠 고자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자주 정권을 영입한다. 여기까지는 독립선언의 내용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취지인데 전체적인 내용적 구성은 주지와 뭘로 되어 있다? 부연으로 되어 있다. 하나 더 볼까? 자, 그래 봅시다. 거기 뒤에 210페이지 하나 더 보자.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봤습니까? 210페이지 보면 반만년 이렇게 나오죠? 그 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만년 역사의 권위. 반만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몇 천년의 역사라고 하지? 5천년의 역사니까 반만년 되겠죠. 참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지녔다 볼 수 있죠. 미국도 사실 뭐 몇백 년 안 됐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몇 천년? 5천년이죠. 어디다가 문화를 갖다가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문화, 200년, 뭐 300년도 채 안 된 그런 미국의 역사에, 문화에 우리를 빗대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찬란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저력은 지금에 와서 진가를 발휘하잖아. 그래요. 아시아면 무조건 무시했던 그런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시아에 귀를 갖다 기울이게 됐던 그 서양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문화하면, 아시아의 문화하면 어떤 나라였어? 중국이었어.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을 제치고 우리 아시아 중에서 우리 한국이 우뚝 서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긍심 가질 만 하죠? 응?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만년 역사의 권위로서, 권위. 자,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우리가 반만년 동안에 우리 5천년의 역사를 지닌 그런 자부심, 그게 권위야. 알겠습니까? 그런 권위로서, 장하야, 차를 이제 차 동원하는 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지. 차를 선언함이며, 이때 차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같이? 조선의 독립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조선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을 포명한다는 것은 널리 알린다는 뜻이 아예 포명함이며 민족의 한국 영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 역시 차도 조선 독립이죠. 조선 독립을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수능 병진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을 제기함이니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조선 독립을 갖다가 주장하게 된, 선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항상 배경 자체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전제 상황, 전제 조건이지 이게 주장이 될 수는 없죠. 배경은 주장이 아닙니다. 배경은 뭔가를 설명하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알겠지요? 이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거로 드는 거, 이 배경 근거라고 했지?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전제라고 해요. 시작. 전제. 이런 배경을 전제 삼고 본격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뒤가 주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라고 한다 했지? 주지라고 했지. 따라서 이 단락은 전제와 주지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전제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제로서 배경이 나온다. 배경이 몇 개 나와요? 배경이 몇 개 나와요? 그게 4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밑에 정의해놨지? 그 밑에 보면 정리되어 있지? 그죠? 반만년 역사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이 5천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 두 번째, 민족의 성충을 합한다는 것은 뭐다? 사회적 배경. 됐습니까? 이런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민족의 그 한국영이란 자유발전, 한국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결같이 그런 뜻이야. 한결같이 영원토록 오래도록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한국여일이야. 자, 그래서 자유발전을 갖다가 위한 거고 이것이 바로 대내적 배경, 우리 민족적 배경이죠.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되겠어? 다 같이 세계 대조의 기운에 수능 병진하기 위해 됩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사적 배경, 대외적 배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어서 내가 독립선언을 갖다 한다고 했지. 우리나라 뭐라는 건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사실과 조선인은 자주민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죠. 그 선언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설정한 거야. 알겠습니까?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이다. 그 배경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대내적 배경, 대외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에 있어서 선언의 정당성을 뭐한다?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배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뭘 얘기한 거다? 뒤의 내용이 핵심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지. 첫 번째 볼까? 자, 다음과 같이. 이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나옵니까?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이 명령이다. 이 명령이라는 말을 잘 알아둬요. 하늘의 명령이다. 확실한 명령이라는. 명령은 확실한. 밝은 명자 썼잖아. 밝은 명자에 명령자 쓴 거야. 확실한 명령이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는 거지. 알겠지? 하늘이 명령한 거야. 하늘이 명령한 거야. 뭘 명령했어? 독립. 알겠습니까? 조선의 독립을 갖다가, 알겠어요? 명령한 거란 말이야. 두 번째입니다.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거는 또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그런 뭐냐면 조류에 부합되는 내용이야. 왜? 그 당시만 해더라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많은 식민지 국가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많이 이뤘던 거죠. 우리도 그것에 찜하여 뭐 하자? 독립하자는 얘기겠죠. 세계 1차 대전과 더불어서 결국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 하자? 독립하자는 거 아니야? 이것이 뭐야?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적 양심인 거야.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독립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전 인류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 우리의 독립은 뭐예요? 전 세계가 함께 평화스럽게 서로 공존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행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립해야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또한 마지막입니다. 천하함을. 그러므로 이런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함물이든지 차가 지시하는 게 뭘까? 이때 차는 앞서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조선 독립이야. 알겠지? 조선 독립을 갖다 뭐 한다? 조선 독립 잘못됩니다. 내가 말을 좀 잘못했던 것 같다. 그 앞에 차 있지? 자, 권위를 창하며 차를 갖다 선언하며 있잖아.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다. 그리고 2천만 민중의 청총을 합하여 조선의 독립을 포명한다. 알겠지? 포명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쭉 나왔지. 계속 나왔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기에서 발동이랄까지 전부 다 차가 지시하는 것은 조선 독립이야. 알겠지? 그런데 그 뒤에 차는 아무래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 것이나 있지? 이겁니다. 우리의 마찬가지 이것도 독립과 관련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지시하는 차는 전부 다 뭐다? 시죠?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 자, 그런데 그 앞에 C 있어 없어? C 있지? 이것이 있죠. 이것은 바로 뭐냐? 독립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차들은 전부 다 뭐다? 이 글 속에 나오는 차는 모두 조선 독립이고 C가 지시하는 것은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의 정당성과 더불어서 어떤 세력도 우리의 뜻을 굽힐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측면에서 강인한 의지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래서 독립선언의 정당성과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 있지. 뭘 전제 삼아서 앞서 얘기했던 배경, 역사적, 사회적, 대내적, 대외적 배경을 전제 삼아서 독립선언의 정당성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내용적 구성을 보면 이 단락은 뭘로 되어 있다? 배경을 전제 삼아 독립선언의 정당성과 신념을 얘기하고 있다. 전제주지. 시작. 전제주지로 되어 있다. 이해됐나요?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이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C, 이것이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이때 이라를 종결 어미로 해석하지 말고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해석하라. 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 발동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가 아니라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해해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 발동이기 때문에로 해석하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정당한 발동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럼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는 인과관계. 시작. 어디서부터 인과관계? 다 같이 C부터 시작해서 발동이라까지를 하나의 문장을 보고 뒤 천하함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 때이지. 이것을 두 번째 문장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무슨 관계로 되어 있다? 인과관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지가 되어 있죠. 주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나왔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주지 문장의 주지 단락의 내용적 구성으로서 알맞는 게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원인과 결과, 인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됐지요? 여기서 주지 단락이 어디서부터 주지 단락이야? 시부터 시작해서 저지, 억제치, 못할지까지가 주지 단락이라고. 그 주지 단락이 어떻게 내용적 구성되어 있다? 인과 결과되어 있다고. 왜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지요? 이것이 하늘의 명령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고 전 인류의 공정 동생권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 이때 어떤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이때 어떤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거기 왜 나오는 천하하물 있지? 천하하물은 어떤 세력일까? 천하하물은 외놈들, 일본 놈들이라니까. 이 천하하물은 어떠한 그런 어떤 열강들 또는 여기서 대표되는 인물이 뭐냐면 세력이 일본 놈이죠. 어떤 일본 놈도 말이지 우리의 뜻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맞춤법 배운 적이 있죠? 맞춤법 배운 적 가운데 요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 든지가 있고 뭐가 있다? 던지가 있다. 설명한 적 있어 없어? 그러면 이때 저기 뭐라고 써 있어? 거기에 던지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럼 맞는 표기야, 틀린 표기야? 여기서 천하하물이 이 던지라고 할 때 던지는 맞는 표기다, 틀린 표기다? 틀렸죠? 어떠한 세력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과 무관한 관계를 나타낼 때 뭘 쓴다고 했지? 던지를 쓴다고 했고, 과거적 경험을 얘기할 때 던지를 쓴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던지를 써야 할 자리에 던지를 썼지? 왜 그러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원문에 그렇게 써 있었어. 그러면 오늘날 현대 맞춤법에 비춰보면 맞는 표기다, 틀린 표기다? 틀린 표기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적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현대 맞춤법에 비춰볼 때 던지는 틀린 표현이다. 알겠지? 뭐라고 해야 맞다? 던지라고 해야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의되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김미도서는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김미도서 같은 경우는 뭘 파악하는 거냐? 주장하는 거거든. 논설문이죠. 그렇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이해하는데, 독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규범이 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지문을 통해서 김미도서는 독해의 방법을 한번 읽혀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우리가 비문학 특강할 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권 파트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언어 영역 파트 있었죠? 화법. 오늘날로 말하면 화적도라고 할 수 있죠. 화법, 작문, 독서에 대해서 배웠고요. 더 나아가서 독해의 원리. 독해 원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위 단어에 대한 이해 또는 문장에 대한 이해, 단락에 대한 이해까지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독해의 방법에 대해서는 비문학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어줄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